화학분석 기능사 2019년 제1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60문항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판의 몰수를 구합니다. 분자량은 탄소 3개와 수소 8개를 더해 44입니다. 반응식을 보면 프로판 1몰이 타면 이산화탄소 3몰이 나옵니다. 개수 3을 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의 세기는 물에서 얼마나 잘 이온화되어 수소 이온을 내놓느냐로 정해집니다. 염산은 물에 넣으면 거의 완전히 이온화되는 강산입니다. 광산, 질산과 함께 3대 강산으로 꼽힙니다. 탄산과 인산, 아세트산은 모두 일부만 이온화되는 약산이라 같은 농도에서도 훨씬 약한 산성을 띱니다. 강산셋을 묶어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두 전자 배치를 보면 전자의 총 개수가 11개로 같습니다. 전자 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이고 다만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있느냐만 다릅니다. A는 바닥 상태, B는 전자 하나가 더 높은 오비탈로 올라간 들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B가 에너지가 높고 B에서 A로 돌아올 때 그 차이만큼 빛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원소라고 서술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비금속끼리 만나면 둘 다 전자를 받으려 하므로 어느 한쪽이 빼앗지 못하고 전자쌍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것이 공유결합입니다. 반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금속이 전자를 완전히 내주어 이온결합이 됩니다. 금속 더하기 비금속은 이온결합, 비금속 더하기 비금속은 공유결합으로 짝지어 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균일한 합물은 섞인 성분이 눈으로도 현미경으로도 구분되지 않을 만큼 고르게 퍼진 것입니다. 설탕물과 소금물, 암모니아수는 모두 분자 수준으로 노가 어디를 떠도 농도가 같습니다. 반면 우유는 물속에 지방 알갱이가 떠있는 상태라 오래 두면 침이 생기고 밑도 산화시킵니다. 대표적인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당면은 수소일과 결합하거나 수소일을 밀어낼 수 있는 원소의 양입니다. 화학 반응이 개수 대 개수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노말 농도가 이 당량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산과 염기가 가수와 상관없이 당량수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1번은 이가 물질에만 맞고 2번은 오히려 분자량을 원자가로 나눠야 하며 3번은 올의 정의에 가깝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샤를의 법칙을 씁니다. 부피가 2배가 되려면 절대온도도 2배가 되어야 합니다. 섭씨온도를 2배로 해서 100도라고 답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절대온도로 바꾼 뒤 2배를 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물리적 변화는 물질의 상태나 모양만 달라지고 성분 자체는 그대로인 변화입니다. 승화는 고체가 바로 기체로 되는 상태 변화일 뿐 드라이아이스는 기체가 되어도 여전히 이산화탄소입니다. 반면 연소와 발열, 녹쓰는 것은 모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전자를 주고받으려는 성질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플루오린은 17조 칼로겐 가운데 가장 위에 있어 원자가 작고 핵이 전자를 가까이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전자 하나만 받으면 안정해지므로 모든 원소 중 반응성이 가장 큽니다. 네온과 아르곤은 최외각이 꽉 찬 비활성 기체라 반응하지 않고 산소는 플루오린보다 약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복분해는 두 화합물이 서로 짝을 바꾸어 새로운 화합물 2개가 되는 반응입니다. AB와 CD가 만나 AD와 BC가 되는 꼴이므로 4번이 맞습니다.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만나 염화음과 질산나트륨이 되는 반응이 그 예입니다. 1번은 화합, 2번은 분해, 3번은 한쪽만 자리를 바꾸는 치환 반응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비활성 기체는 최외각 전자 껍질이 꽉 차 있어 전자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온사인처럼 반전할 때는 저마다 고유한 색을 내어 광고름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기체 자체는 색도 맛도 냄새도 없습니다. 특유의 색깔과 맛, 냄새가 있다고 서술한 2번이 틀렸습니다. 방전할 때 색을 내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식물의 세포는 동물 세포와 달리 세포막 바깥에 단단한 세포벽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벽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셀룰로스, 곧 섬유질입니다. 셀룰로스는 포도당이 길게 이어진 다당류로 식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나프탈렌은 방충제, 아닐린은 염료 원료, 에틸에테르는 마취제와 용매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최외각 전자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말합니다. 나트륨 이온은 전자 하나를 이뤄 8개, 칼륨 이온도 전자 하나를 이뤄 8개, 네온은 비활성 기체라 원래 8개입니다. 세 가지 모두 안정한 8전자 배치입니다. 반면 플루오린은 이온이 아니라 중성 원자 그대로이고
할로겐 조김으로 최일각 전자가 7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알코올은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탄소에 다른 탄소가 몇 개 이어져 있느냐로 나뉩니다. 한 개면 1차, 두 개면 2차, 세 개면 3차 알코올입니다. 4번의 베틸알코올은 탄소가 넷인데 그중 가운데 탄소의 메틸기가 셋 붙은 꼴이면 3차 알코올이 됩니다. 출제자는 이 뷰타놀을 3차로 보았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먼저 분자 개수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누어 몰수를 구합니다. 이산기체의 방정식에 넣습니다. 영도는 273켈빈입니다. 개수를 몰로 바꾸는 첫 단계만 정확하면 나머지는 대입뿐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반응식을 보면 수소 2몰에 산소 1몰이 반응합니다. 수소 2g은 1몰이므로 여기에 필요한 산소는 절반인 0.5몰, 곧 19g입니다. 산소를 24g 넣었으니 16g만 쓰이고 8g이 남습니다. 어느 쪽이 모자란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원자의 무게는 원자에게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전자는 양성자의 18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무게에 보태지 않습니다. 그러니 양성자와 중성자만 더하면 됩니다. 양성자가 6개이므로 이 원자는 탄소이고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탄소 13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주기율표는 처음에 원자량 순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하면 성질이 어긋나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모듈리가 원자번호, 곧 양성자수 순으로 배열하니 모든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기율표는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소의 정체를 결정하는 것이 양성자수라는 점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르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에는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기체든 1몰은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를 차지합니다. 분자량이 크든 작든 마찬가지입니다. 질소의 분자량이 28이라고 해서 28리터를 고르면 함정에 빠집니다. 몰 부피 22.4리터는 꼭 외워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산화수의 합이 0이 되도록 식을 세웁니다. 칼륨은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다이크로미움산에서 크로뮴은 플러스 6가로 산화수가 높아 강한 산화제로 쓰입니다. 말의 첨자 이와 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먼저 석회석 5톤 안에 든 순수한 탄산칼슘의 양을 구합니다. 탄산칼슘이 열분해 되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분자량은 100에서 56으로 줄어듭니다. 순도를 먼저 반영하지 않으면 2800kg이 나와 답이 어긋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분자의 극성은 결합의 극성과 분자 모양이 함께 결정합니다. 물은 구분 모양, 암모니아는 삼각불 모양이라 힘이 한쪽으로 쏠려 극성이고 플루오린 하수소는 서로 다른 두 원자가 결합해 전자가 치우쳐 있어 극성입니다. 반면 벤젠은 탄소 6개가 고리를 이룬 완전한 대칭 구조라 힘이 모두 상쇄됩니다. 그래서 비극성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반대로 발스힘에는 분산력과 이중극자 사이에 인력등이 있습니다. 분산력은 분자가 가까워질 때 전자 분포가 순간적으로 치우치며 생기는 힘입니다. 헬륨이나 수소도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는 이 힘 덕분에 액체나 고체가 됩니다. 그런데 분산력은 분자가 클수록 곧 전자구름이 넓고 쉽게 일그러질수록 강해집니다. 크기와 무관하다고 서술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노말 농도는 몰 농도에 가스를 곱한 값입니다. 먼저 몰수를 구합니다. 부피가 250ml, 곧 0.25리터이므로 몰 농도가 나옵니다. 부피를 리터로 바꾸는 것과 황산이 2가라 2를 곱하는 것, 두 단계를 모두 봐봐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강염기라 물에서 완전히 이온화되므로 수산화 이온 농도가 곧 0.01몰입니다. 산성도와 수산화도를 더하면 14가 되므로 여기서 1을 빼면 됩니다. 염기 문제는 수산화도를 먼저 구하고 14에서 빼는 순서로 풀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염화원의 분자량은 은 107.9에 염소 35.45를 더한 143.35입니다. 먼저 앙금의 몰수를 구합니다. 염화원 1몰에 염소가 2몰 들어있으므로 몰수가 같습니다. 여기에 염소 원자량을 곱합니다. 앙금 전체의 무게가 아니라 염소 몸만 구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시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거나 성분이 복잡하면 다른 물질이 신호를 방해해 검연선이 맞지 않습니다. 표준물 첨가법은 시료 자체에 표준물질을 조금씩 더 넣어가며 신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봅니다. 방해 물질이 시료와 표준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으므로 그 영향이 상쇄됩니다.
검량선법은 순수한 표준유맥으로 따로 기준선을 그림으로 이런 간섭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침전 접점에서 종말점을 잡는 방법은 지시약을 쓰는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오르법은 크롬윤산 칼륨으로 붉은 앙금을 보고, 포라르트법은 남은 은을 대접점하며, 파연스법은 흡착 지시약의 색 변화를 봅니다. 반면 와더법은 탄산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이 섞인 알칼리를 정렬하는 방법으로 침전 접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황산고리 오수화물의 분자량은 249.54입니다. 먼저 몰수를 구합니다. 구리 이온 하나에 수산화 이온 2개가 붙음으로 수산화 칼륨은 2배가 필요합니다. 수산화 칼륨의 분자량은 50팩입니다. 이를 곱하는 것을 잊으면 절반이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메슬러 시약은 암모니아와 암모늄 이온을 검출하는 데 쓰는 시약입니다. 암모니아가 있으면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고 없으면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류로 암모니아를 모두 뽑아냈는지 확인할 때 나오는 액을 이 시약으로 검사해 색이 안 변하면 다 뽑힌 것으로 봅니다. 톨렌 시약은 알데하이드 검출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음법 적정에서 종말점을 잡는 방법은 지시약을 쓰는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오르법은 프롬윤산 칼륨으로 붉은 앙금을 보고, 파얀스법은 흡착 지시약의 색 변화를 보며, 포라르트법은 철 이온을 지시약으로 써서 남은 은을 대적점합니다. 반면 네페로법은 용액이 얼마나 뿌연지를 빛의 산란으로 재는 탁도 측정법입니다. 지시약을 쓰는 적정법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산성이 강할수록 산화력이 커지므로 접정할 때 산을 넣어 조건을 맞춥니다. 이때 반드시 황산을 씁니다. 염산은 염화 이온이 과망가니즈산에 산화되어 염소빛이라 나오는 바람에 시약이 헛배이 소모되고, 질산은 그 자체가 산화제라 반응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황산만이 산화도 환원도 되지 않고 산성만 만들어줍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양이온 제2족은 산성 조건에서 황화수소를 통했을 때 황화물로 가라앉는 물이입니다. 구리, 비스무트, 카드뮴, 수은, 주석, 만티모니가 여기에 속합니다. 제4족도 황화물로 가라앉지만 그쪽은 염기성 조건이라 조건이 다릅니다. 제1족은 염선으로 염화물, 제3족은 암모니아로 수산화물, 제5족은 탄산암모늄으로 탄산염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공실험은 분석하려는 물질만 빼고 나머지 조건을 똑같이 하여 한 번 더 재는 것입니다. 시약에 섞인 불순물이나 용기에서 녹아나온 성분, 기기 자체의 바탕 신호가 모두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값을 실제 측정 값에서 빼면 그런 영향이 상쇄됩니다. 곧 계통 오차를 걷어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황화물 침전의 색은 정성 분석에서 자주 묻습니다. 황화나 표황화한, 황화구리는 모두 검은색 침전입니다. 반면 황화아연은 흰색 침전이라 눈에 띄게 다릅니다. 검은색이 아닌 황화물로는 황화아연이 흰색, 황화카드뮴이 노란색, 황화망가니즈가 살구색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셔요. 답은 4번입니다. 제5족은 바리움, 칼슘, 스트론튬 같은 알칼리 토금속이고, 제6족은 나트륨, 팔륨 나트르 알칼리 금속입니다. 제5족은 탄산암모늄을 넣으면 탄산염으로 침전하지만 제6족은 탄산염도 물에 녹아 침전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용해 두 무리를 갈아냅니다. 따라서 분족시약은 탄산암모늄입니다. 4번의 염산은 제1족, 3번의 황화수소는 제2족 분족시약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양이온 정성 분석의 제4족은 염기성 조건에서 황화물로 침전하는 무리로 아연,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가 여기에 속합니다. 납은 염산으로 침전하는 제1족이면서 산성 황화물인 제2족에도 걸치고, 크로뮴과 철은 수산화물로 침전하는 제3족입니다. 따라서 제4족에 해당하는 것은 니켈 이온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양이온을 족별로 갈라내려면 방해가 되는 물질을 미리 없애야 합니다. 유기물은 금속과 결합해 창물을 만들어 침전을 막고, 옥사이산 이온과 규산 이온은 여러 금속과 앙금을 만들어 족 구분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모두 제거 대상입니다. 반면 암모늄 이온은 오히려 분족 과정에서 완충 작용을 하도록 일부러 넣는 성분이라 방해 물질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양이온을 족별로 갈라낼 때는 시약을 차례로 넣어 가라앉는 것부터 걸러냅니다. 제1족부터 제5족까지는 염산, 황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암모늄, 탄산암모늄으로 차례차례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나트륨, 칼륨, 암모늄 같은 제6족 양이온은 어떤 시약을 넣어도 앙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용액으로 붉고 빠는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금속 이온은 수용액에서 저마다 고유한 색을 띱니다. 크롬륨 성가 이온은 무색이 아니라 짙은 녹색이나 자주색을 띱니다.
무색이라고 서술한 1번이 틀렸습니다. 코발트 이가는 붉은색, 망가니즈 이가는 옅은 분홍빛, 철 이가는 연한 녹색에서 황색을 띱니다. 이온의 색은 정성 분석의 실마리가 되니 함께 정리해 두셔요. 답은 1번입니다. 적외선 분광법에서는 결합마다 특정 파수의 빛을 흡수합니다. 결합이 강하고 원자가 가벼울수록 파수가 큽니다. 카본일기는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한 작용기로 결합이 매우 강해 1700에서 1750 부근에서 아주 강한 흡수를 보입니다. 보기 가운데 이 값을 품는 구간은 2번뿐입니다. 1600에서 3300은 하이드록시기, 3400에서 2400은 카복시기 구간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소핀 음극대는 측정하려는 금속으로 음극을 만들어 그 금속 고유의 파장만 내보내는 광원입니다. 안에는 아르곤이나 네온을 채우고 양극은 텅스텐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양극에는 높은 전압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체 이온이 큰 운동 에너지를 얻어 음극을 세게 때리고 금속 원자가 튀어나와 빛을 냅니다. 낮은 전압이라고 서술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광학적 방법은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분석법입니다. 분광분석법, 적외선 분광법, X선 분석법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전이차 적정법은 전극 사이에 생기는 전이차, 곧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전기화학적 방법이라 빛을 쓰지 않습니다. 이름에 전이, 전압, 전류가 들어가면 전기화학적 방법, 분광, 흑광, 형광이 들어가면 광학적 방법으로 갈라두시면 편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외, 가시광선 분광법은 시료가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흡수할 때 전자가 들뜨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흡수된 빛의 양이 농도에 비례한다는 람베르트 비어 법칙을 근거로 정량 분석을 합니다. 산화는 빛이 흩어지는 현상, 형광과 인광은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빛으로 내놓는 현상이라 다른 분석법의 원리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분광광도계의 건출기는 빛을 받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광전증백관은 약한 빛을 여러 단계로 증폭해 잡아내고 광다이오드는 반도체로 빛을 전류로 바꾸며 광다이오드 어레이는 그것을 여러 개 들어놓아 여러 파장을 한꺼번에 잽니다. 반면 음극진공관은 전자를 가루는 이액 전자부품일 뿐 빛을 검출하는 소자가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이 액체라 시료를 기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 기화되지 않는 비이발성 물질이나 열을 받으면 분해되는 물질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용매와 칼럼, 건출기를 바꿔가며 조합할 수 있어 다룰 수 있는 물질의 범위도 넓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를 반드시 기화시켜야 해서 이런 물질을 다루지 못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급광도는 투과도의 역수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투과도를 소수로 바꾸어 넣습니다. 5는 10의 2로 나눈 값이므로 로그를 취하면 1에서 2의 로그를 뺀 것과 같습니다. 주어진 로그 이 값을 어떻게 쓸지 떠올리는 것이 이 문제의 요령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기전도도는 용액 속 이온이 전기를 얼마나 잘 나르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온이 많을수록 전하가 클수록 그리고 이온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도도가 커집니다. 문제에 나열된 조건이 모두 전도도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비색법과 적외선 흡수분광법은 빛을, 선광도법은 빛의 평방면, 회전을 이용하므로 이온의 이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적외선 흡수에서 파수는 결합이 강하고 원자가 가벼울수록 커집니다. 수소는 보기 가운데 가장 가벼운 원자이므로 탄소-수소 결합의 진동수가 가장 높고 파수도 가장 큽니다. 실제로 선천 부근에서 나타납니다. 질소, 산소, 염소는 모두 수소보다 훨씬 무거워 파수가 천대로 낮아집니다. 가벼운 원자가 빠르게 떨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광학적 방법은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분석법입니다. 분광분석법, 적외선 분광법, X선 분석법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전이차 적정법은 전극 사이의 전이차를 재는 전기화학적 방법이라 빛을 쓰지 않습니다. 같은 회차에 같은 취지의 문제가 2번 나왔을 만큼 자주 묻는 내용이니 확실히 잡아두셔요. 답은 1번입니다. 물키기 전후로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반하지 않으므로 농도와 부피의 곱이 같습니다. 곧 원액 1ml를 100ml 매수 플라스크에 넣고 표선까지 물을 채우면 됩니다. 100배로 물키는 것이니 부피도 100분의 1이라고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람베르트 비어 법칙을 농도에 대해 풀면 됩니다. 오릅 관계수가 0.01로 매우 작은 값이라 농도가 크게 나오는 것이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분모의 두께와 모릅 관계수를 함께 넣는 것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소핀 음극등 안에는 이온이 되어 음극을 때려줄 기체를 채웁니다.
반응성이 없어야 함으로 비활성 기체를 씁니다. 아르곤은 값이 싸고 무거워 음극을 세게 때리기 때문에 충전 기체로 가장 널리 쓰입니다. 리튬이나 비소처럼 가벼운 원소의 등에도 적합합니다. 네온도 쓰이지만 아르곤이 더 일반적이고 헬륨은 너무 가벼우며 수소는 비활성이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기기분석법은 특정 원소만 골라재는 선택성이 높고 전처리가 비교적 간단하며 사람이 눈으로 판단하지 않아 오차가 작습니다. 그러나 기기값이 비싸고 정밀한 부품이 많아 보수와 유지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정해야 하고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유지관리가 간단하다고 한 섭번은 오히려 기기분석법의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실험실 폭발은 대개 통제되지 않은 발열 반응, 불안정한 화합물을 가열하거나 말리는 과정, 그리고 에테르에 쌓인 과산화물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에테르는 오래 두면 공기와 반응에 과산화물이 생기는데 직리로 농축되면 작은 충격에도 터집니다. 반면 이산화탄소는 타지도 않고 반응성도 없어 오히려 소화용으로 쓰입니다. 누출로 폭발하는 일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는 갈라져 나온 이체 성분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불꽃이 온 화검출기는 태워서 생긴 이온을, 전자포획 검출기는 전자를 붙잡는 성질을, 열전도도 검출기는 열을 전하는 정도를 이용합니다. 반면 자외 가시광선 검출기는 빛의 흡수를 재는 장치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나 분광광도기에서 씁니다. 답은 3번입니다. 고정성이 고체인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편한적이 넓고 흡착력이 있는 물질을 칼럼에 채웁니다. 활성 알루미나와 실리카겔, 활성 탄소는 모두 미세한 구멍이 많아 표면적이 크고 시료를 붙잡았다 놓아줍니다. 반면 유리는 표면이 매끈해 흡착력이 거의 없습니다. 칼럼의 재질로는 쓰여도 흡착제 노릇은 하지 못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운반기체는 시료를 나르기만 하고 시료나 고정상 검출기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르곤은 18족 비활성 기체라 어떤 것과도 반응하지 않아 헬륨, 질소, 수소와 함께 널리 쓰입니다. 염소는 가면선화제, 아세틸렌은 삼중결합이라 반응성이 크고 불이 잘 붙으며 암모니아는 극성이 커서 칼럼에 달라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는 액체 상태로 흘러나오는 성분을 감지해야 합니다. 자외, 가시광선 검출기는 빛의 흡수를, 굴전류 검출기는 용액의 굴전류 변화를, 적외선 검출기는 적외선 흡수를 잡아냅니다. 반면 전자포획 검출기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만든 전자를 시료가 붙잡는 정도를 재는 장치로 빛의 크로마토그래피 전용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원자압 관광도계는 시료를 원자로 만들어 금속 원소를 재는 기기입니다. 금속을 아주 적은 양까지 잡아낼 수 있어 미양 분석에 편리하고 수질이나 대기 중 중금속 같은 공해물질 측정에 널리 쓰이며 전처리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유기물은 원자로 만들 수 없어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유기재료의 불순물 측정에 쓴다고 한 섭번이 가장 거리가 멉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상으로 화학분석 기능사 2019년 제1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